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시공테크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가 무산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로 선정이 됐는데 이 종목들의 흐름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아쉽죠.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끝나면서 좀 아쉽게 끝나면서 이 부산 엑스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가 안 된 것도 속상한데 관련된 종목들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이 부산 엑스포 관련된 수혜주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였죠. 시공테크가 하는 이 일이 전시물, 그러니까 엑스포 같은 데 가면 전시회를 많이 하게 되죠. 뭔가 이 전시물에 대한 기획, 설계, 이 설치 공사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 전시물에 대해서 뭐 영상도 제작을 하고요. 인테리어 설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영위를 하면서 이 2012년도에 여수 세계 박람회 주재관, 그리고 2015년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2017년도에 아스타나 엑스포 주재관,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도 시공테크에서 할 만큼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전시 관련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 엑스포가 열린다라면 사실 시공테크 수혜가 맞죠.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주가가 바닥권에서는 한 4,000원대에서 움직였었던 이 주가가 7,000원 이상까지 좀 상승을 하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좀 주가 변동폭이 좀 커졌었죠. 11월 20일 이후에 23일 날 하락했고요. 24일 날 27일 하락하고 28일 같은 경우 전일 같은 경우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변동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는 다시 부산 엑스포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 그러니까 시공테크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2021년과 22년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23년도를 놓고 보면 이미 거의 작년 매출액 정도를 달성을 했고 23년도 3분기까지 흑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긍정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는 있으나 부산 엑스포 실패에 대한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한 것도 좀 속상한데 가지고 계신 분들 급락하는 만큼 더욱더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 분명히 시공테크 이 회사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이 물량에 대한 소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엑스포 기대감에 들어왔었던 이 물량들 소화가 다 되고 나면 사실은 시공테크에 대한 이 모습은 괜찮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다 소화가 됐을 때 이 가격 전략 한 4,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이게 부산 엑스포 기대감이 없었을 때 주가가 한 4,500원 정도고 지금보다 한 8% 정도 하락을 하면 이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만약에 더 하락을 하면 이 4,500원 정도의 매수가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혹시라도 물량이 조금 세게 나올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4,2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공테크 도망가자 전략 주셨습니다. 엑스포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에 대한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접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4,500원 정도 잡아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4,200원 그리고 목표 주가 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KCC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실리콘 기업인 모멘티브 인수에 덫에 좀 빠졌다고 봐야 할까요? 2019년에 인수한 이후에 모멘티브는 수년 동안 회사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으로 차입금이 대폭 늘어난 상황 속에서 실적마저 악화된 것이 작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업의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네, 사실 KCC가 이 시간에 사실 첫 번째 나온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KCC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라는 이유가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KCC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회사가 이번에는 이
악재로 작용을 한 그런 모습이죠. KCC가 글로벌 실리콘 기업인 모멘티브를 29년도에 3조 5천억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멘티브는 수년간 회사의 이 KCC 그룹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처음에 3조 5천억 주고 인수를 할 때 2조 원 정도의 차입을 결정을 했었고 2조 원가량을 차입금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KCC의 자회사가 되고 모멘티브가 재무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잘 이끌어가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KCC의 총 차입금이 사실은 이 모멘티브를 인수하면서 2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올라갔거든요. 2조 원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모멘티브의 현금 창출을 늘린 능력으로 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또 21년도 실리콘 부분 실적이 올라가면서 현금 흐름도 증가를 했었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모멘티브 잔여 지분 인수에 추가적으로 3,80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차입금이 이제는 4조 4천억에서 4조 7천억 원대로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씩 파란불이었다가 노란불, 빨간불 쪽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실리콘 사업, 이 모멘티브의 수익성도 악화가 됐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매출이 늘어났었는데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재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실리콘 제품 가격,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 대한 인하 압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실리콘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최근 4분기, 4개 분기 연속으로 빠르게 줄어들면서 캐시카우였었는데 2분기부터는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올해 3분기에는 실리콘 사업부가 38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23년도 3분기가 마이너스 383억인데요. KCC 실리콘 사업부가 작년 3분기를 가보면 플러스 369억입니다. 거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플러스 369억에서 마이너스 383억으로 1년 만에 이렇게 좀 빠르게 이 적자로 많이 돌아섰는데 이게 플러스 369억이 마이너스 389억까지 700억 원 정도가 700억 이상이 사실 바뀌었죠. 더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단기 차입금으로 메꿔지면서 전체 차입금은 더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전체 차입금이 5조 4,800억 수준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이 차입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유동성에 대한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유동성 부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년 미만, 사실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차입금 늘어난 것은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1년 미만의 단기 차입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우려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 KCC의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결책이 아예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해결책은 우선은 KCC에서 가장 첫 번째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이 문제가 됐던 이 모멘티브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인데요. 그러면서 지난 8월 이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성정을 하고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 현금이 유입이 되죠. 그러면서 약 한 2조 원 정도, 인수금융 때 발생했을 때 2조 원 정도를 상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상장을 앞두고 이 상장 직전에 사실은 이 실적과 상장 직전에 그 섹터에 대한 분위기, 투심 같은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실리콘 사업이 분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업 가치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계속적으로 흑자, 올해 이 1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최소 5조 원에서 한 7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상장을 하게 되더라도 2조 원의 현금을 마련을 해서 차입금을 상환하겠다. 이 계획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아니면 상장 자체가 미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KCC 그룹사 자체가 유동성에 있어서 굉장히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KCC 그룹 내에서 KCC 건설도 계열 실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KCC 그룹이 유동성이 좀 어렵다 이런 사실 이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KCC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KCC는 좀 그룹사 전반이 부담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도 하향세를 보이다 오늘 더욱더 급락하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더욱더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IPO가 좀 구체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IPO에 대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 가격에 상장을 하면 뭐 2조 원이 아니더라도 1조 5천억이든 뭐 얼마든 이렇게 이 상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좀 구체화가 되고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발생한 우려감은 매도 물량으로 좀 나왔고요. IPO에 대한 구체화시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KCC 자체가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실리콘 사업부가 적자가 났었지만 KCC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 뭐 계속적으로 잘 나고 있습니다. 재작년보다 조금 못해서 그렇지 매출액도 6조 원대 영업이익, 6조 원대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도 3천억 원대 후반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 우려감은 지금 발생한 유동성 위기는 우려감으로 작용하나 뭐 향후에 다시 접근해봐도 될 뭐 충분한 그런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이 매수 가격은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 이전 전저점 수준이죠. 1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7만 5천 원.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한다라면 지금 자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서 목표가는 2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KCC에 대해서 도망가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매수를 하신다면 18만 5천 원 선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 17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2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헬릭스미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 부분이 실패하면서 주가가 하향 곡선을 탔습니다. 거기에 경영권 분쟁까지도 이슈가 이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실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시 또 급락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네, 사실 헬릭스미스는 이 대주주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했죠. 실적 자체는 뭐 좋지가 않습니다. 매출액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 42억 원이 20년도 매출이었고요. 그리고 21년도 23억, 22년도 28억, 그리고 23년도도 40억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3개 분기 동안. 적자도 상당히 크고요. 바이오 회사기 때문에 서울대 학내벤처로 시작이 돼서 바이로메드에서 이제 헬릭스미스로 사명이 변경이 됐는데요. 최대 주주가 까나리아 바이오엠입니다. 요즘에 우려감이 좀 많죠. 여기에서 헬릭스미스 첫 번째로 나왔던 거는 유상증자 이슈가 무자본 M&A 이슈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오는 거는 유상증자를 계속 연기를 했죠. 6번 이상 연기를 할 수가 없는데 6번째 인수를 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 무자본 M&A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헬릭스미스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좀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헬릭스미스 최대 주주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네, 사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좀 예측하기 힘든 종목 중에 하나죠. 굉장히 좀 도깨비 같은 종목이지만 전체적으로 회사만 두고 봤을 때는 경영권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무자본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가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